안녕하세요.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여러분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살면서 생기기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세상에 학벌로 인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콤플렉스를 부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정말 조상님이 도우신 것인지 뭔지 저에게도 지옥이 펼쳐질지도 몰랐을 미래를 내다보게 해주시고 일찌감치 도망치게 해주셔서 감사의 따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받았던 상처가 그 당시에 꽤 커서 가슴 한복판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전부 메꾸고 단단하게 다시 벽을 세웠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제 기억이 살아있는 시점부터 쭉 정육점을 하고 계셨어요. 일반적으로 동네 시장에 있는 짜투리 가게 같은 정육점은 아니었고요. 축산시장에 꽤 큰 매장이기도 했고 도매로도 고기를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상점 하나만 있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육점이라는 말이 들어맞기도 하면서도 약간 저희 집을 설명하기에는 그릇이 작은 느낌인데 식당들의 고기를 도매로 납품하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소매로 일반 구매자들에게 선물 세트를 포함해서 질 좋은 고기를 팔고 있었어요. 선물 세트 또한 저희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가공해서 만든 것이었고요. 아무튼 매장도 꽤 크게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살면서 고기는 원 없이 먹고 살았다 싶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물론 축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대기업 수준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공장도 내내 가동하는 게 아니라 선물 세트가 잘 팔리는 시기에만 풀로 가동하고 평소에는 딱 일정량 이상 만들지 않았고요. 목장도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약한 업체가 따로 있는 거라. 아무튼 일반 정육점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한 중소기업이나 또 대기업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고기를 팔다 보면 버릴 게 없어서 그런지 나름 넉넉한 형편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저는 정육시설 관련해서 일하지 않았고 그럭저럭 평범하기 짝이 없는 회사에 다니면서 집안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제가 꿈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정육점을 하다 보니까 고기랑 관련된 일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니까 공감을 해주실 분들이 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도축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고기를 만지는 직업이잖아요. 처음에는 손질 같은 것도 전부 축산시장 구석에서 하고 가끔은 뭐 분리 작업, 도축 작업도 하고 하셨으니까 저희 부모님 몸에서는 늘 고기 지방 냄새, 잡냄새 같은 게 났고 같이 사는 저에게도 당연히 그 냄새들이 옮겨 붙었거든요. 거기다가 어릴 때는 학교 끝나면 갈 곳이 따로 없었으니까 요즘처럼 종합학원이 즐비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부모님께서 일하시는 시장에 있는 정육점에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 몸에 그렇게 고기 냄새들이 옮겨 붙는 거예요. 살면서 신선한 고기를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었지만 그 냄새만큼은 너무나도 싫었어요. 어릴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놀림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학교에 가면 저한테서 누린내가 난다. 너희 집 소 잡는 집이라며? 하면서 그렇게 애들이 놀려대곤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꾸미고 예쁜 공주 옷 좋아할 나이에 활동성, 기능만 있는 체육복만 입고 다니는 것도 싫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또 공주옷 같은 걸 사주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셔서 저는 늘 바지에 티셔츠였거든요. 그러니 친구들이 공주놀이를 할 때 저한테 냄새 난다고 끼워주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어릴 때 이런 걸로 얼마나 놀림을 당했었는지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상처가 되는 일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몸에서 나는 향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향수를 모으는 게 취미가 되었을 정도로 냄새에 아주 민감하게 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잡내가 너무나도 싫어서 혼자 따로 나와 살고 있기도 하고요. 항상 신경을 쓰고 다녔으니까 저에게서 고기 잡내가 난다는 말은 다들 하지 않지만요. 본가에 다녀오는 날이면 그게 제일 신경이 쓰여서 샤워를 1시간이나 한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 부분에 예민하게 구는지 아시겠죠? 제가 어릴 때 못 누려본 것들 때문에 나름 거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다니니까 저를 은근히 좋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이랑은 이야기도 잘 통하고 서로 성향이나 취향이 잘 맞는다 싶어서 연애를 시작했고 이 사람이랑은 평생을 살아도 크게 싸울 일이 없겠구나 싶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예비 신랑을 알뜰하게 챙겨주신다고 고기 선물도 많이 해주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예비 신랑에게 저희 집안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뭐 중소기업처럼 움직인다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요. 그냥 도매로 판매하는 정육점 매장 하나 있는 것만 알고 있어요. 제가 도축시장에 있는 저희 부모님 매장에 한두 번 데려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딱 그 매장 정도만 운영한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 숨기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긴 했는데 제가 워낙에 어릴 때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저희 집이 도축도 하고 가공도 하고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는 집안이라는 말을 하기는 꺼려지더라고요. 이 남자랑 제가 결혼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했고 어차피 연애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고기를 도축한다고 말을 하면 다들 이상하게 꺼리더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때문에 받은 놀림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집에 돈이 좀 많다 한들 저 나름대로 창피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싶어서 말을 안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불효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학창 시절 내내 몸에서 잡내 난다고 고기 도축하는 무서운 집안이라더라. 쟤한테 잘못 보이면 도축 공장에 끌려간다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누구나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예비 신랑에게는 정육점만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고기를 파는 일이 주업이기도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재산이야 뭐 없던 것이 생기면 기분이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요. 미리 말을 해봐야 돈 내놔라 소리만 들을지도 모르니까 나름 숨기고 있었죠.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상견례를 진행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약간 애매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예비 신랑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렸던 시기라 알면서도 모른 척 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 측은 저희 집안이 정육점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으니까 저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직업에 귀천이 따로 없다지만 그래도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상견례를 하기 전에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보통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반갑게 맞이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저도 나름 그런 감동적인 것들을 상상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무려 교수로 일하고 있었기에 예비 시어머니는 대부분 시간을 지방에 있는 집에서 생활하셨거든요. 출퇴근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주말에나 잠깐 올라오시곤 하셨는데 저희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한 시점이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상견례 전에 인사를 드리고 제대로 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시간이 나지를 않아서 아예 만나 뵙질 못한 상태로 상견례를 진행해야 했거든요. 시기가 대학 시험 기간이랑 맞물리는 바람에 예비 시어머니가 아예 지방에서 올라올 시간이 되지 못했거든요. 오죽하면 상견례를 하는 날짜로 종강 시기에 맞춰서 하느라 늦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대충 예비 신랑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상견례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딱 처음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시는데 글쎄 그 눈빛이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와, 이거 쉽지 않겠다 싶은 느낌이 정말 찾아왔어요. 그 눈빛은 정말 받아보신 분들이나 아실 겁니다. 너는 딱 걸렸어? 하는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요?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 만나게 되었으니까 반가워해야 하는 게 맞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 교수라 일정이 워낙 바빠서 제 일정에 맞춰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교수라는 자리가 그렇더라고요. 집안이 정육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우리 예비 며느리는 축산 관련한 학과를 졸업했나요?
아니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취업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대학은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학을 가는 이유도 취업을 위한 발판을 쌓기 위해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미 취업이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우연히 아버지 지인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럭저럭 평범한 회사였기 때문에 연차를 쌓으면서 연봉도 꽤 쌓은 상태였어요. 한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저를 더 챙겨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루빨리 취직을 해서 고기 잡내가 진동하는 집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만 잔뜩 하고 있었어요. 경제력이 있어야지만 나와서 독립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저희 친정오빠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대학에 전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은 무척이나 공부를 잘하고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것이란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도 뭐 그런 실력까지는 되지 않았고 공부머리가 없는 편이나 다름없었기에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기도 했고요. 아버지 지인분의 회사이긴 했지만 면접도 제대로 보고 들어간 거고 입사 비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활에 무척이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예비 신랑이나 저나 연봉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름 일찌감치 취업을 한 게 제 인생에는 더 도움이 되는 쪽이었다는 것에 확신도 했고요. 친정오빠는 일찌감치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기로 했었으니까 사실 굳이 대학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죠. 잠깐만. 그러면 지금 우리 예비 며느리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이라는 뜻이니? 아니, 어떻게 대학을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다고? 개나 소나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는 마당에 고졸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못했길래 고졸이야? 네?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가자는 게 아니라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하는 게 제 인생에는 더 도움이 되는 일 같아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변명을 하곤 한단다. 대학을 나오는 게 무조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내가 지금 대학 교수라서 누구보다 자신하고 잘 알 수 있는데 대학을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의 기본 지식이 얼마나 다른데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알아? 대학이라는 게 인성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요. 물론 가방끈이 길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일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사는 삶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나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고 제 결정을 부모님께서도 지지해 주셨고요. 특히 내가 대학 교수인데 집안에 고졸인 며느리를 들일 수가 있어. 내 주변 사람들이 죄다 뭘 하고 생각을 하겠어. 나한테 뭐가 부족해서 그런 며느리를 들었냐고 다들 한 소리 할 게 뻔한데 벌써부터 아주 머리가 지끈거려 죽겠다. 세상에 고졸인 며느리라니. 그 말을 예비 신랑을 향해서 하시는데 딱 봐도 우리 가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그깟 대학이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저희 부모님의 얼굴도 그렇고 저희 친정오빠도 그렇고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정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눈치 하나 채지 못하고 예비 신랑에게 궁시렁거리면서 대학 타령을 하시는데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정말 답답했던 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있는 상견례 자리잖아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저에 대해 자세히 말을 안 한 건지 뭔지 제가 분명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숨긴 것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모르는 눈치인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당황하신 건 물론이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 또한 당황한 눈치였고요. 예비 신랑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은근히 제 편을 들어주면서 말을 하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엄마네 학교만 해도 정원이 모자란다고 걱정이라고 했었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그냥 경력에 입학과 졸업 딱 두 줄만 들어가고 끝 아니야? 서울에 있는 내노라 하는 대학 나온 거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 경력 필요하지 않은 회사들도 많고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너 그런 소리나 하라고 그렇게 학원 보내고 공부시켜서 대학 등록금 내준 줄 알아?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처럼 말을 하고 그러니?
대학이야말로 이 사람이 성적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일인 거야. 그거 아니면 회사에 취직할 때 뭘로 입증을 할 거야? 괜히 뭐 지원하고 할 때 대학 성적 증명서를 떼오라고 시키겠어?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가 따끔하게 충고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오빠도 헛기침을 하면서 불편하다는 기색을 은근하게 드러내셨죠. 다들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상대방의 기분 하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해대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자기 일에 대한 자존감이 무척이나 높은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 어색한 공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저희 가족이 전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 대학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볼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집안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 사람들 전부 자기 밥벌이를 잘하고 있어서 돈이라면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어서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없이 살 수 있다 생각했죠. 잠시만요. 지금 예비 사돈 어르신 말에 따르자면 집안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집안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죠? 예비 사돈 총각도 그럼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가업을 이어서 쭉 정육점을 할 생각이라 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부모님께서 이끌어주신 정육점을 물려받을 거라서요. 굳이 경영학과를 나올 필요도 없을 것 같았고 축산 관련 학과를 나와도 정육점 일이라 쓸모없을 것 같았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친정오빠는 태연하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예비 신랑도 저희 집안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저 축산시장에서 정육점 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지 얼마나 크게 줄줄이 사업하고 있는지는 몰랐으니까 저희 친정오빠의 대답이 상당히 대책 없이 사는 사람처럼 들렸었나 봐요. 예비 신랑도 더 이상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 뒤에 이어진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아니,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업을 줄줄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육점이나 하나 운영하는 거겠죠. 고작 청육점 하나 운영하면서 집안 가업이니 뭐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참 웃기네요. 정육점에서 벌어봐야 뭐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지요? 그러면서 고개를 쓱 뒤로 물리는데 그 행동이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릴 때 저를 괴롭히곤 했었던 친구들이 제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면서 고개를 뒤로 물리고 놀리고 했던 모습이랑 겹쳐지게 보이면서 제 기분이 한순간에 추락을 하는데 그때 정말 머리에서 번개가 번쩍 치는 것처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있어야 하나? 세상에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고작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나? 하면서 조상님이요 마치 이런 집안과 연을 맺으면 안 된다고 경고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떡하니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그렇게 의자를 뒤로 밀면서 일어나면 앞에 앉은 사람이 놀라지 않겠니? 이런 경우 없는 행동은 어디서 배운 건지. 대학을 안 나온 건 그렇다 쳐도 말이야. 이런 행동은 예의 범절을 못 배운 티를 내는 행동 아니겠니? 도대체가 기본 교양이 없어요, 교양이. 제가 그 말에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다 뒤집어 엎고 이 결혼은 무효야 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야말로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법이 어딨어요. 대학을 나오고 기본 교양이 어떻고 그런 소리는 왜 하시냐고요. 엄마가 기분 나쁘게 자꾸 살살 인신공격을 하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 제발 자중하세요. 엄마가 지금까지 무례했던 거예요. 이 사람 제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었겠죠. 뭐라고? 뭐래? 아니 지금 그게 내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맞니? 내가 무례하긴 뭐가 무례해. 할 말 다 했을 뿐인데.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엄마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아닌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결혼도 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 제 인생 맡기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핀잔 주시고 결혼식 이야기부터 해요. 그러려고 만난 자리잖아요. 예비 신랑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화를 조금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가 무례하게 굴었어도 딸이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인사까지 시킨 사람이 저를 사랑하니까 그만하라고 말을 해주었으니까 친정 부모님도 예비 신랑을 믿고 참으시려 했어요. 저도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꾹 참았던 이유는 제가 예비 신랑을 사랑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으니까 한 번만 참아보자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것이었고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함에 기분이 너무나도 상했고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모든 마음이 공존하는데 참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이 예비 시어머니가 거기서 콧방귀를 끼면서 제 눈을 딱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말이야. 과거에 급제한 양반 집안이랑 도축이나 하는 백정 집안이 사돈을 맺는 격이야. 알아들어? 어떻게 집안에 대졸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대대손손 어디 백정 집안이었던 거 아니야? 우리 집안과는 격식이 안 맞는 집안이다 이 소리야. 당신 말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신분제도가 있는 세상도 아니고 양반 집안 백정 집안 이야기가 왜 나와? 이건 예비 사돈 내 집안의 무례함을 넘어선 짓을 한 거야.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얼른 사과드려. 아니 내가 무슨 틀린 말이라도 했어요? 다들 왜 나를 못 잡아먹어 산다리래? 나는 사과 못해요. 내가 정확한 비율을 든 거지. 틀린 말도 아니구만.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들 왜 한 통속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아니라고 말부터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정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비 시부도 그렇고 예비 신랑도 그렇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같은 가족들끼리까지도 그렇게 합이 안 맞는데 왜 예비 시어머니만 자기 고집이 다 맞다고 말을 하는 건지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살아온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봐요. 다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왜 아닌 척들하고 그래? 우리 집안이랑 급이 안 맞는 건 사실이지. 내가 대학 교수인데 사돈 집안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지금 분수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무슨 대통령 집안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분수를 다질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백정 집안이 양반 집안이랑 결혼을 한다는데 대통령 집안에 시집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예전으로 따지면 죄다 그게 그거였죠. 아니 요즘 시대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백정이니 양반이니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십니까? 대학 교수식이나 되시는 분이 그렇게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차별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기분이라는 게 참 많이 상하네요. 이런 취급이나 받자고 상견례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셨어요?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으니까 기분이 나쁘실 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저희 집안 입장도 좀 헤아려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게 공부머리 하나 없는 사람이 교수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 한다는 건지. 이래서 저희가 대화나 통하겠습니까? 그런 거 따지면 세상 어느 집안이 사돈을 맺을 수 있겠어요? 요즘은 그런 거 따지는 게 이상한 시대입니다만 거기다가 백정 집안이라고 자꾸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는데 말입니다. 백정이 없었으면 어디 양반들이 도축이나 하고 고기나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어요? 전부 다 영양실조로 뒤졌겠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말입니다. 험한 일, 굳은 일 마다치 않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굴러가는 겁니다. 다들 하기 싫고 기피하는 일을 해야 돈도 확실하게 버는 것이라는 걸 왜 모르시나요? 교수식이나 되는 분이. 아니, 지금 뭐 뒤졌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정말 교양이 없어도 너무 없지. 가축들이나 잡는 일을 하니까 말도 저렇게 험하게 하네. 딱 언행이 고졸자의 느낌이 나네. 아니, 험한 일, 굳은 일 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고는 누가 그러나요? 그러면 세상에 막노동 뛰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지. 노동자들이 왜 가난하게 사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요? 다들 돈 많이 벌자고 고액 연봉자 되려고 공부한다는 거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십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요 입만 살아가지고서는? 그렇게 백정 집안을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라니요.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것인지. 나 참 기가 막힌 사람이 누군데. 아이 그래서 그 잘난 양반 집안에서는 결혼할 때 뭘 해줄 수 있는데? 아 양반 집안이니까 집안채는 떡하니 해올 수 있나? 어? 어디서 교양 없이 말을 뒤집어 까고 그래? 집은 당연히 양반 집이 아니라 백정 집안에서 해오는 거지. 신분 상승할 기회를 잡은 건데 당연히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급도 안 맞는 집안이랑 내가 사돈을 맺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성의는 당연히 보여야지. 왜 집 못 해와? 집 해줄 여력이 있을 리가 없지. 고기 잡내나 풍기는 인간들이. 아이고, 누가 들으면 아주 배꼽을 잡을 이야기네. 그 정도 여력이 없다고 누가 그래? 그래. 우리 집안에 대학 졸업장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긴 하지만 건물은 여러 채 있지. 어디 한번 골라보던가. 강남이고 강북이고 경기도가 할 거 없이 아파트만 5채가 있는데 집 하나 내가 못 해주겠어. 어렵지 않지? 그깟 대학 졸업장? 그 종이 쪼가리 있으면 뭘 하나? 정작 돈이 없어서 어디 지방에 원룸 하나 잡아서 교수랍시고 푼돈 벌고 있으면서. 대학 교수 연봉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냐고. 특히 지방 되면 더 적겠지. 교수면 뭘 하냐고. 지방 어디 이름도 없는 정원도 다 못 채운 학교에서 강의나 몇 개 뛰는 게 교수야? 그걸 교수라고 할 수 있어? 강사지 강사.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강사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겠다. 친정엄마가 아주 배를 들이밀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자 예비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놀라더라고요. 집이 5채가 있다는 말에 다들 입을 떡 벌리는데 놀랄만도 했겠죠. 그저 축산시장 한복판에서 정육점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무려 집을 5채나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냐는 얼굴로 예비신랑이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서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요. 딱 그거 있죠. 집이 5채나 있다고? 그럼 우리 부자야? 하는 기대하는 얼굴. 그 얼굴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거지같이 보이는지 남아있던 정이 싹 사라졌어요. 말은 누가 못해. 그렇게 따지면 나도 대학 교수하면서 아주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대단한 사람이지. 집이 5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믿냐고. 그게 아주 싸구려 원룸일 수도 있는데 무슨 유세를 그렇게 떨어대?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믿어. 그 말에 저희 친정엄마가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명함을 떡하니 내어놨는데 저희 집안이 도매부터 시작해서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는 나름 중소기업이 아니겠어요. 선물 세트로는 꽤 유명한 업체이기도 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름이 보이는 그런 곳이니까 아마 대학 교수라면 선물 세트로 명절에 꽤 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어머니도 아는 이름이었는지 명함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우리 집안에서 고기 선물 세트도 가공해서 팔고 한다고 했잖아요. 나름 유명하다면 유명한 편이긴 하죠. 왜 요즘 메신저에 선물하기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데 핫딜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름 고기 유통 쪽에서는 굵직한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집만 5채 있겠어요? 건물도 있고 그러죠. 고기 팔아서 빌딩을 세웠다는 말이 저희 집안을 두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니, 징직 이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을 했으면 오해도 없었을 텐데 왜 청육점을 한다고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우스운 꼴을 만들고 그래요? 사람을 기만하고 그러면 좋아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집안인 걸 알았으면 제가 청육점 한다고 무시도 안 했겠죠. 우리 아들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건지. 서로 기분 나빴던 건 쌤쌤으로 치고 집은 어디로 해주실 건지 일단 다시 결혼 이야기부터 합시다. 결혼? 웬 결혼? 누가 누구랑 결혼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결혼은 서로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쁜 마당에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언제는 백정 집안이니 뭐니 하더니만 고기 파는 건 똑같은 일인데 이제는 백정 집안으로 무시는 안 하시려나 봅니다. 아니 속인 사람이 누군데 배짱을 부리고 그래요. 처음부터 까놓고 말을 했으면 좋게 좋게 마무리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돈 좀 있다고 유세라도 떨겠다는 건지 뭔지. 어쨌든지 간에 고기를 파는 집안에서 교수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 건데 감사한 줄 알아야죠. 서로 기분 나빴던 거야 쌤쌤 아니냐고요. 아무튼 고기 팔아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애들 결혼하는 것에는 문제가 전혀 없겠네요. 지원도 좀 팍팍 해주시고요.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저와 친정 가족들은 전부 손사래를 쳤죠.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봐야 앞날이 뻔히 보이지 않겠어요? 결혼 안 시킨다니까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력이 모자라서야 되겠어요? 이런 사위놈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딱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당연히 저랑 오빠, 아버지까지도 줄줄이 일어나서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고 예비 시아버지고 어쩌할 줄을 몰라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예비 신랑이 서둘러서 저희 가족의 뒤를 따라 나와서는 머리를 푹 조아리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누구도 대꾸를 해주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어요. 결국에는 주차장까지 도착했는데도 뒤에서 징징거리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께 싹싹 빌면서 말을 하는데 이놈이 미쳤나 싶더라니까요. 정말 많이 기분 나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결례를 저질렀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원래는 저렇게 막말을 뱉으시는 분은 아닌데 오늘은 뭔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학벌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이라서 더욱더 그러셨을 거예요. 제발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나는 자네한테도 참으로 실망이 크다네. 우리 딸이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에 당하고 있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데 어쩜 말 한마디 없이 구경만 할 수 있나? 중간에 뭐?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아유 참나.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방패막이가 되어줄 생각을 해야지. 뒤에서 뒷짐이나 지고 구경이나 하고 있어. 이런 꼴을 보여주는데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고 우리 딸과 결혼을 시킬 수 있겠나? 절대로 안 되지. 정말 저 이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천생연분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을 들게 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평생을 다 바쳐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당황해서 편을 들지 못했지만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들어가서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무례하게 군 것은 제가 어떻게든 사과드릴게요. 자네가 믿음을 줬으면 내가 이런 소리도 하지 않겠지. 나는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나도 같은 생각이네. 우리 딸이 마음고생을 할 바에야 내가 평생 끼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 고졸이라고 무시를 당할 바에야 내가 평생 끼고 살지. 저 또한 예비 신랑이 저의 편이 되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차의 창문을 두들기면서 오열을 하는 겁니다. 하도 창문을 열어보라고 난리를 치길래 한숨을 내쉬면서 창문을 열었더니만 고개를 들이밀더니만 자기 할 말을 싹 쏟아내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엄마가 학벌에 콤플렉스가 심해서 고졸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래요. 이모들이며 삼촌들이며 전부 내놓으라 하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희 엄마만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조부모님들에게 차별을 엄청나게 받았었어요.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건드리면 무시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대학 교수직에 있는 것도 다 삼촌이 뒤에서 돈으로 얻어준 직업이에요. 아니, 그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뭔데? 콤플렉스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연애 맺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집안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야. 삼촌이 돈으로 로비해서 마련해준 자리인데 무슨 명예가 있고 그러겠어.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리고 노력으로 얻은 자리도 아닌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니까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결혼하고 나면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믿어주시고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제발. 저 진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비 신랑이 그 말을 한 의도는 알겠지만 그 말을 굳이 이 상황에 꺼내는 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학 교수직을 돈 주고 샀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굳이 약점이 될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참 어이가 없었고요. 뭐 자기네 집안이 별 볼 거 없으니까 고졸인 우리 집안이랑 같다 이런 건지 뭔지 한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기가 차고 다 똥처럼 들리는데 그냥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이나 그쪽 집안이나 별반 다를 거 없다고 계속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어요. 제가 결혼을 단지 그 이유로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이 계기는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예비신랑에게 정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매몰차게 구는 것이었는데 예비신랑은 핀트가 어긋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돈 주고 산 자리를 가지고 양반 집안이니 뭐니 하면서 유세를 떨었다는 거야? 나는 이 말을 들으니까 더더욱 결혼을 시킬 마음이 사라졌네. 어디 사람을 급으로 나눠도 유분수지? 사기꾼 집안에서 우리 집을 백정 집안이라고 무시를 하고 앉아있어?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원. 이런 일을 겪고도 우리가 배알도 없이 결혼시키겠습니다 하고 나올 것 같았나? 자네도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겠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이제 비켜.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게나. 그러면서 친정엄마는 차를 출발하셨고 울고불고 하던 예비신랑만 그 자리에 우두커니 남아서 찌질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고작 돈으로 산 명예를 가지고 그런 유세를 떨었다는 게 정말 기가 차서 저도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이 결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예비신랑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질질 짜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비는데 도대체 상견례 자리에서는 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는지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요. 나는 당신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이런 연락 2번 다시는 받고 싶지 않아. 내가 아까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말을 못했던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끝이야. 나는 당신을 믿고 살 자신이 없고 당신의 그런 태도에서도 참 많은 실망을 했어. 이렇게 헤어지는 게 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 부모님께서도 반대하시고 나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더더욱 없어. 그 말에 예비신랑은 더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저는 바로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찌질하게 우는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정이 뚝 떨어지는데 정말 조상님이 도우신 것인지 콩깍지라는 게 완벽하게 벗겨지더라고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죠. 마음은 남아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는 것보단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헤어짐으로 모든 일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백정 집안 운운했던 예비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것이 풀리지 않으셨나 봐요. 그때부터 주변에 한 가닥씩 하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예비 시댁 집안에 대해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분노를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데 친정엄마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참에 복수를 확 하고 친정엄마의 소가리를 다 풀어버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친정엄마께서 사업을 하시니까 발이 오죽 넓겠어요? 아름아름 물어서 알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돈을 주고 교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삼촌이라는 사람 덕분에요. 삼촌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뒷공작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받아먹고 자기가 아는 지방에 자리 남는 공석 교수 자리에 사람들을 꽂아주는, 한마디로 한동안 난리가 났었던 브로커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교수 자리는 턱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실력도 개뿔 하나도 없으면서 돈을 주고 교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실력이 없고 강의를 날로 먹는 교수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더라고요. 이래저래 말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친정엄마는 제대로 복수를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서툰 솜씨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까지 글을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그 얄팍한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두고 보자. 한평생을 정육점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곱게 키운 우리 집안을 보고 백정 집안? 아유 어디 양반 집안이 몰락하면 어디까지 몰락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감히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깟 것들이 우리 집안을 무시해?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재직을 하고 있는 지방대학 사이트 게시판에 예비 시어머니를 고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었고 학생들이 그 글을 보게 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교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차지하게 된 비리 교수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학생들도 예비 시어머니의 강의가 폐강되어야 한다면서 본인들의 등록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거라고 난리가 났죠. 이미 종강이 되었기 때문에 새학기에 강의를 받아야 하는 예비 시어머니는 논란 속에서 결국 퇴직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퇴직을 하면서 묻힐 줄 알았지만 학교에서 잘리게 된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이 사건이 학생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대학가에서는 꽤 이슈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수 저 교수 전부 의심을 받게 되면서 고발이 이어지게 되고 사건이 조금 커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는 취업 비리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브로커 짓을 하던 삼촌이라는 사람까지 잡혀가게 된 것은 당연한 순서였어요.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게도 살이 붙으면서 없던 사실까지 기정사실로 되어버리니까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학교 재단이랑도 관련된 일이고 하니까 일이 커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붙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들은 사건 보도를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고인들을 죄다 불러 모아서 세세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삼촌이라는 사람은 죄질이 나쁘고 해먹은 돈도 어마어마해서 실형을 받게 되었고요. 예비 시어머니 또한 일자리를 잃고 벌금도 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고발했다는 것이 저희 집안이라는 의심은 하는 것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으니까 저희에게 뭐 따지지도 못했죠. 지방 채널에서는 지역 뉴스에 보도될 만큼 큰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예비 신랑은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글쎄 회사로도 찾아오고 저희 정육점으로도 찾아와서 몇 번이고 다시 만나자고 빌었어요. 저희 정육점에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친정엄마께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꿈쩍할 저희 친정엄마가 아니었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집안 소문으로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이 사람 하나뿐입니다. 이런 일 더 만들지 않겠습니다. 결혼만 시켜주시면 호강시켜줄 자신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어디 사회적 체면도 없고 범죄나 저지른 집안에서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기를 바라고 있어. 절대로 너희 집안 같은 사기꾼 집안이랑은 우리 집안과 인연을 맺을 수는 없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이 결혼은 반댈세. 거기다가 우리 딸이 싫다고 헤어지자고 했다더니만 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 당장 어디 좋은 집안 사람 만나서 끝맞는 인연 맺게나. 우리 집안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분이 안 풀린 친정엄마는 예비 신랑에게 버리려고 모아두었던 고기 지방 덩어리들을 쏟아부었다고 하셨어요. 그거 정말로 냄새가 역하기도 하고요. 한번 몸에 배면 잘 빠지지도 않고 기름기 때문에 옷도 다 버려야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 지방 덩어리를 몸으로 받아낸 예비 신랑은 2번은 겪기 싫었는지 정육점 앞에 2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번 말로 해서는 절대 못 알아듣는 것인지 제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굳이 몸으로 지방 덩어리를 받아내고 나서야 멈추는 그 멍청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도대체 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에 귀천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세상이 잘 돌아가는 법이지요. 모든 사람이 피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한때는 너무나도 싫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돈이 쌓여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한 길만 평생 파오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죠. 다 필요한 일이니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 집안 인간들이 제정신을 차리면서 살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까지 적어보도록 하겠고 저의 뼈 아픈 파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